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영국이 또 한 번 아주 이상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삽질 좀 많이 하기로 유명한 영국인데 왜 이런 아파치 헬기에다가 삽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정말 엄청난 능력의 무인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인접국이니까 좀 준비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국방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영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50대를 전력화 중인 AH-64E 아파치 가디언 버전 6의 주력 대전차 미사일로 초고가 미사일 JAGM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WAH-64D 아파치 롱보우 공격 헬기를 AH-64E 아파치 가디언 버전 6 모델로 개조해 50대를 전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격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제 합동 공대지 미사일 AGM-179 JAGM을 선정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AH-64E 탑재용 대전차 미사일로 JAGM과 AGM-114K1 헬파이어, AGM-114R 헬파이어 등 세 가지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영국판 헬파이어로 불리는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인테그레이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아파치 탑재용으로 자국산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해 왔는데요. 최근 개량형 브림스톤2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파치 공격 헬기에는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도입되는 JAGM의 가격인데요.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와 토우, 매버릭을 모두 대체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사거리는 10km 미만으로 헬파이어 수준에 불과하고 가격 역시 일반적인 헬파이어의 4배가 넘는 발당 32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준이어서 미군이 대량 도입을 포기한 미사일입니다. 영국이 JAGM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종 위기였던 JAGM은 당분간 라인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도 쓰려 하지 않은 값비싼 JAGM을 선택한 영국의 결정,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사실 국방 예산 왜 이렇게 쓸까? 나라면 이렇게 안 쓰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 많았어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아파치, WAH 아파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50대를 사면서 굳이 이걸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의 그 아우스타 웨스트랜드에서 그냥 라이센스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2배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 한 덕분에 뭐 차기 공격 헬기를 만들든지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그냥 자존심이죠. 우리 무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지 뭐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거 할 때 방염 처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미국 공격 헬기는 방염 처리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다 그거는 뭐 미국에다 주문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엔진을 또 바꾸고 굳이 영국산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가격이 2배가 되었던 아파치 헬기가 있고 그걸 또 지금 다시 이제 미국에 의뢰해서 다시 개량을 하고 이제 또 유로파이터 전투기 뭐 삽질의 대명사죠. 이건 뭐 영국만 삽질한 거 아니고 그리고 또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F카스 해가지고 지금 4세대,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기네들끼리 그동안 유로파이터 만들고 토네이도 만들고 했으면 계속 하면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경제력이 쪼그라들고 있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 이거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었어요. 영국이 그럴 능력이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일본하고 영국이 지금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서방에서 일본의 경제력과 영국의 경제력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영국이 그런 능력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영국은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의 협력업체 공동개발국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여하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롱보우 아파치 가디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대전차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브림스톤 또 브림스톤2 만들었거든요. 헬파이어보다 사거리도 더 길어요. 브림스톤2 12km나 날아가는데
위력도 좋아요. 또 명중률도 좋습니다. 왜? 시크가 듀얼 시크라서 아주 명중률도 좋은데 그걸 굳이 버리고 JAGM을 하겠다. 이 JAGM은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그리고 헬파이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대체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범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32만 달러나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거리가 길면 이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아주 멀리서 장거리 정밀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사거리도 헬파이어만큼밖에 안 돼요. 10km. 그런 무기를 헬파이어 가격보다 무려 4배나 비싸게 주고 산다? 아니 미국도 이거 접었어요. 미국도 안 해요 이제. 자기네들 개발해놓고 야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정말 미국에게는 고맙게도 이걸 대량으로 도입해서 라인을 살려주겠다고 하니 이런 호구가 어딨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도 처음 만들 때부터 아니 우리 지금 자기네들이 경항모 많이 운영해봤으니까 조기 경보 통제기 없는 함대 항모 전투단이 얼마나 취약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특히나 양 사방에서 전투기들이 워낙 탐지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투기 탐지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로 전투기들을 통제해 줘야죠. 그런데 조기 경보 헬기 시킹에다가 레이더 달고 되겠습니까? 이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바퀴 아시아 순회 작전 첫 번째 작전 한번 하고 들어가서 대단히 수리를 해가지고 캐터필터 사출기 장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돈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삽질을 자꾸 하는데 영국이 왜 이런 삽질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런 삽질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영국도 하니까 우리도 괜찮아 라고 하면 정말 바보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삽질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한 로열 윙맨, 즉 무인 전투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F3 전투기 정말 6세대급 성능으로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F2 지원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에 연동될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무인 전투기가 FX로 명명된 차세대 전투기와 연동될 것이며 공대공, 공대지 임무에 이르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5세대 플러스 알파급 성능, 거의 6세대급 성능을 가진 F3를 개발 중인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무인 전투기의 소형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기술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2035년까지 양산 기체를 개발해 F3와 함께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방위성이 계획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지나치게 고사양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열 윙맨과 함께 작전할 F3 전투기는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되며 오는 2027년 초도기 롤아웃과 2028년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불과 7년 간격을 두고 개발된 KF-21과 F3, 양산 일정은 거의 같은 이들 두 전투기는 등장 시점부터 1.5세대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F3, F1 그리고 F2 현재는 이 F16을 개조 개량해서 만든 F2 지원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F3. F2 같은 경우는 왜 지원 전투기냐? 이게 이제 공중전을 목표로 개발된 게 아니고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해서 일본으로 접근하는 적의 군함들을 타격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함대를 지원한다. 함대가 이제 함대 결전을 하는데 공중에서 날아와서 적의 군함을 타격해주면 함대 결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대를 지원한다 라는 목표로 개발됐기 때문에 F2를 지원 전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2는 철저하게 적의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전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F3를 만들면서 여기는 공대공, 공대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이제는 공대지, 즉 상대국 또는 인접국, 타국의 영토를 직접 폭격하는 것을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상당한 논란이 될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는 당연시 되었다. 일본이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화로 가는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전진하면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정부가 반일이다 반일이다 하면서 이런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대지가 웬 말이냐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또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은 괜히 해가지고 양국 관계만 이상하게 만드는 희한한 외교 정책을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 전투기와 협동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무인 전투기가 미국이 만들고 있는 발키리 또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오크호트닉 같은 그런 무인 전투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다가 주로 이제 폭격 능력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중 전투 능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스스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마치 터미네이터의 그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게, AI에게, 기계에게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그 능력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발사 명령만은 인간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뭐 발사 명령 판단까지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쪽으로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려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터미네이터 영화가 실현이 되어서 우리가 인간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시절이 이런 일본의 이런 탈선으로 인해서 오지는 않을까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너희들 무인전투기 그 개념 보니까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어필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KF-21이죠 하고 불과 7년 상간에 지금 이제 전력화되는 전투기인데 우리는 4.5세대 여기는 6세대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KF-X를 만들어도 이걸 본전을 뽑기 위해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대한민국 군사력 전체를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KF-X는 기왕에 지금 뭐 만든 거 저는 처음부터 KF-X 반대한 사람인데 하려면은 5세대, 6세대로 바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기왕에 만드는 거 뭐 이제는 뭐 백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KF-X 요즘은 욕 안 합니다. 만든 거 자꾸 욕하면 뭐 그거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기왕에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걸 너무 길게 본전 뽑으려고 하지는 말자. 그래서 좀 짧게 끝내고 바로 6세대로 우리 KF-X 블락 3 안 되는 거 공간 작아서 내부 무장창 들어갈 데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블락 3 그 개발하지 말고 바로 6세대로 블락 2까지만 하고 6세대로 넘어가 버리자 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